국민의힘이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규정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두 아들이 군 복무,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한 당시에 직주 근적 복무, 쉽게 얘기해서 집 근처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군대 보내보신 부모님들이 들을 때는 공분할 만한 내용입니다. 아들 군대 떠나보냈는데 집 근처에서 근무한다. 이마만큼 이상적인 군부대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해훈 후보자 측은 불법, 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동안 그 복무하는 자리가 없었답니다. 이 아들들이 가기 전에는 없었던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 아들들이 근무가 끝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다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없던 자리가 생기고 있던 자리가 제대하고 나선 또 없어지고 네. 누구만을 위한 자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청년들이 이제 가장 분노하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라든가 채용 비리 그리고 병역 비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뽑힙니다. 특히 지금 이 이해훈 후보자의 두 아들이 병역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정황이 상당히 잡혔습니다. 차남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7.5km 떨어진 곳에서 일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오직 한 명만, 그러니까 차남 혼자서 한 명만 근무를 했다 그러고요. 또 삼남이죠. 막내 아들은요. 집에서 더 가까운 곳입니다. 2.5km 떨어져 있는 방배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방배경찰서의 사회복무요원도 그전에는 없다가 이해훈 후보자의 아들이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신설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둘 다 왜 이해훈 후보자 아들 둘이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면 없던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냐라는 의혹이 일기 때문에 혹시 이해훈 후보자가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한 그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권력이라든가 또는 주변 인물의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사사롭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병력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5km 거리면요 슬랙권, 그러니까 슬리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모든 부모들이 그걸 원하죠. 슬랙권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많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로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7.5km는 물론이거니와 75km만 가까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자녀 군대 보낼 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재산 문제야말로 뭐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본인의 권리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군복무 문제는 국민 정서상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20, 30대 같은 경우 특히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한 민감성들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좀 공교롭죠. 누가 봐도 자식들 두 명이 저렇게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건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고소고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2014년, 2019년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갑자기 그때 신설이 됐을까? 아마 저는 신설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신설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군 병무청 같은데 저는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좀 분명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이런 배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국민적인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전혀 그런 힘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러기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 자체는 네.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네. 하는 국민 정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설명을 능가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저 정도의 해명으로 네.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해훈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자, 응답의 16%만이 적합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47%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재산 문제, 거기다가 아들들 입시 병역 논란까지. 자,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같이 국민 정서를 아주 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요. 지금 재산을 어떻게 불렸느냐, 즉 이 로또 아파트 당첨과 관련해서요. 당첨 자체를 취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시가 차익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의 실제 분가하고 결혼하고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까지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시켜가지고 위장 전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양가족 숫자를 늘려서 청약 점수를 더 높인 겁니다. 위장 전입, 위장 미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전형적인 부정 청약의 수법을 이해운 후보자가 동원한 거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이제 당첨 취소를 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처벌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자,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로또 아파트 반포에 이 분양가만 36억 원, 뭐 이 정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시세가 적게는 80억, 많게는 뭐 100억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당첨이 된 거냐 다들 궁금해하셨고 지난주에 이 의혹에 대한 약간의 이 설명이 좀 나왔죠. 이것도 뭐 확인된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장남 결혼한 아들을 미혼이라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가점을 받은 거죠. 이게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복장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또 아파트 결국에는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정청약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 취소는 당연한 거고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게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좀 의견은 분분하더라고요. 네. 이제 가장 이혼을 했다 이러면 이제 서류 작업이 완료가 되니까 이 부분은 불법성이 비교적 이제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위장 미혼이란 말은 이 시청자분들도 사실상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해운 후보자의 이 주장의 해명 내용에 보면 이게 아들이 성인이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 자체를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고 그럼 부양가족을 올리는데 아들이 실제 같이 살았냐. 그 당시에 세종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고 주말마다 서울에 올 때는 이 전셋집으로 들어가진 않고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지 신혼집과 관련해서 정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고 있어서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이 어떤 증빙이 된다면 형사처벌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우세하다는 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신혼집이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뭐 저간의 사정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엄마 집에 와 있었다. 그러면은 엄마 집에 와서 살면 그게 부양가족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실제로 같이 거주한다는 요건을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해명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입증하기 쉽습니다. 뭐냐면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요, 카드가 신혼집 근처에서 많이 쓰였다든가, 신혼집 근처에 병원에 갔다든가, 신혼집 근처에 이제 마트에 갔다든가 이런 것들로 보통 입증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거주지가 어딘가를 파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아들 부부가 어디서 주로 카드 썼는지 네.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금방 입증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실제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실형 1년이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